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잘백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 도중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 참여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통 메신저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한 궁금했던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 투자와 파생 상품 관한 VOD를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일요일의 주인공이죠. 김정철 본부장님 스튜디오 안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게 11월 17일이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게 11월 19일일 텐데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금융투자는 단타죠. 단타 플레이어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 방송하고 있는 날 11월 17일입니다. 방송 녹화한 날이죠. 금요일인데 지금 오늘 장 마감했는데 금융투자가 817억 순매도고요. 기관이 전반적으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크게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업종별로 좀 코스닥에서 매도를 누가 어디가 많이 했는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오늘 중형주 위주로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중형주 위주 매도였고 대부분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IT 종합, 제조 이쪽인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이 그래도 매도가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선물에서는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해 주면서 시장을 완전히 좀 하방으로 보고 있지 않은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오늘 쉬어가는 하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벤트가 좀 적어진 날이기도 하니까 이제부터 약간 이벤트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본연의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수 전략과 더불어 투자자 매매 동향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전략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연간 수출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잠시 급등했었습니다. 자동차 업체 호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 쪽을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되는 거는 현재 현대차 기아의 주가예요. 현대차 기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은 정말 최근에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맨날 떨어지느냐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많으셨을 거예요. 현대차 주주이신 분들은.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피크아웃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실적이 아주 좋은데 이게 고점이다. 여기서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다.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적이 계속 괜찮네? 나쁘지 않네? 실적이 안 줄어드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쌍바닥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최근에 두드러졌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급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현대차 기아 가지고는 여러분 성에 안 차시죠. 현대차 기아가 움직인 정도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차량 경량 관련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일단 현대차 기아 실적 강세인데 피크아웃이 아닐 가능성이 요즘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요 두 가지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대차 기아 부품주인데 실적이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진짜 1,200억 영업이익 순이익도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꼴랑 4천억밖에 안 돼요. 예. 이 땡땡 위에 땡땡 이 두 글자인 종목 이 종목은 히든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노란테메시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요거 진짜 PER 4배입니다. 4배면요 진짜 해도 너무한 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분명히 주가가 급등할 때는 많이 급등했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같이 밀렸고 상당히 많이 낙폭이 좀 심했는데 저는 이 종목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상당히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적 시즌과 올해 주가 재평가 받을 때 이 종목 부품주로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물론 서현이아나 SL이나 이런 종목 다 같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위에 땡땡 요 종목하고 다 같이 가는 종목이고 그 글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딱 두 글자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현대차 기아가 가면 따라다니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노이즈가 좀 있어요. 회사 자체 노이즈가 있으니까 아진산업은 좀 빼고 보더라도 나머지 이런 종목도 다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이번에 최근에 그 블랙 에디션 K5 블랙 에디션을 이번에 새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가 있는데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쁜데 제가 꼭 외차만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상당히 이쁘고 기아에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현대차 K5 블랙 에디션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근데 요거 부분에 블랙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가 들어가느냐?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이다 차량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원래 K5가 그 같은 트림인 그 현대차의 소나타하고 경쟁인데 뭐 같은 회사긴 하지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같은 회사긴 하지만 이 소나타하고 K5하고 경쟁 차종인데 이 소나타가 이 전체 연료통이 좀 커요. 그 K5 전체 연료통이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K5 같은 경우 플라스틱 좀 들어가는데 그럴 때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플라스틱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밑에 있는 땡땡땡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특히 전기차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는 사실 그 차량 중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제 차가 그 대형차인데 제 차가 한 공차 중량이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제 차 규모 사이즈가 가려면 2.8톤까지 나와요. 2.8톤이면 거의 3톤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줄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조금 써야지. 배터리 자체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량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 실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현대차의 대표적인 부품주인 요 위에 땡땡 종목하고 차량 경량화인 요 종목을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주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에 있고 향후 전망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제가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샵 3989 번호로 내용은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노란톡 메신저 동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B 그리고 한미반도체, STI, 프로텍 등까지 히든 종목에서 모두 수익 실현을 완료하셨는데요, 본부장님. 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 급등 때 저희가 주로 가지고 왔던 전략이 뭐였냐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지수가 1 오르면 요건 2 오르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반등세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년 2024년 6월 이후에 증시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반드시 금융위기가 꼭 찾아온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전에 한번 지수를 한번 올렸다가 뺄 거다라는 얘기 제가 계속 드립니다. 지수를 한번 올렸다가 뺄 건데 그 올렸다고 뺄 때 올릴 때가 지금 이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좀 잘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ETF 상품들, 지수 반등 시에 ETF 상품들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수익 실현을 했는데 첫 번째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죠. STI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고점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 급락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수익 실현 타점은 지났어요. 36,800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고가로 37,600원까지 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 실현 타이밍까지는 왔다고 보는데 저 오늘 7% 정도 밀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매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충분히 끌고 가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했던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HBM 반도체 관련주이고 상당히 좀 이 종목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에 좀 약간 문제점은 뭐냐면 상승폭이 그렇게 좀 다른 종목보다 좀 시원하진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면 원래 상승폭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한 5,800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엄청 작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 프로텍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지금 매수세가 오늘 최근에 하락한 이후 오늘 또 좀 상승을 좀 많이 못하고 오늘 밀렸는데 프로텍은 그동안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고점을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매물이 많이 없어요. 현재도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삼성전자로 확장되면서 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소부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조금 수급이 좀 뺏기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갈 때는 계속 진행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미반도체랑 HD 현대엘렉트릭 다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공략을 했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재공략입니다. 이거 한번 수익 실현했고요. 수익 실현 2번 했죠. 총 수익 실현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재공략 타이밍인데 재공략 타이밍에서 지금 살짝 밀렸어요 오늘. 근데 지금 세 번째 공략인데 어차피 매물벽 하단이 3만 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만 원대는 상당히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21선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최종 61선까지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요거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하면은 그냥 거의 필수예요. 그냥 같이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 같은 경우 무조건 이쪽 장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마이크론이 하락할 때로서는 여러분들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략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종목이 뭐였습니까?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예, 2차전지 지금 상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한번 상태를 보시면요. 네. 뭐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저는 하나도 좋은 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된다고 우기면서 하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금 지금 힘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접근하지 말자. 굳이 2차전지 접근하고 싶으시면 제가 종목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은 좀 그나마 좀 버티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2차전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괜찮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 쪽으로 보자면은 사실 차량 경량 관련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차량 경량 관련주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내연기관 부품 납품하다가 전기차로 바뀌면 그 회사들이 부품을 납품 안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부품 납품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좀 충분히 수익률이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리뷰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공개됐던 히든 종목이죠. HPSP, 한미반도체 그리고 HT 현대일렉트릭까지 모두 수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만 하시고 이 QR코드 근처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위에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의 침투로 군사작전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 분위기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이제 우리가 주 포인트는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요즘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가 좀 더 많은데 저는 사실 뭐 두 전쟁 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영향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쪽을 좀 파고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몇 가지 종목들에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을 또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에 대한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시면은 뭐가 변화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별거 없어요. 이제 별거 없는데 그냥 저는 이 생각 같아요. 내년 되면 그냥 우리 그냥 휴전이나 할까 뭐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공세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공세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이 전쟁 거의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자,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냐면 왜 하마스가 극단적으로 정말 전쟁 범죄를 일으켜 가면서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까요? 도발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 잊지 말아달라고 하마스가 무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조직이요, 팔레스타인에서 뭐 어떤 뭐 이상한 무장단체인 줄 아시는데
이 하마스라는 조직은요, 여러분, 그 정당이에요, 정당.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무슨 당, 무슨 당, 당이에요, 당. 당인데 이 당이 그냥 군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가자지구를 집권하고 있는 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이처집과 하마스가 이제 좀 무리해서 전쟁 범죄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진행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잊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중간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통계는 미국과 영국의 이제 주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의견을 낸 건데요. 자, 지금까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약 5에서 7만 명. 원래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한 3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공세 이후에 확 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상자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전사자 집계를 아예 안 하고 있죠, 러시아는. 그래서 얼마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각종 위성 사진과 각종 뉴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러시아는 전사자가 한 12에서 15만 명 정도, 부상자는 1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1년 좀 넘게 전쟁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슈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한 분이 러시아 가서 러시아 군으로 참전했다고 해요. 진짜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신념은 이해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자국에 구해달라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누가 봐도 정의는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에 그 편들어서 거기 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푸틴 추종자예요, 이분 보니까.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이걸 인터뷰했거든요, 러시아군이. 이게 나라가 상당히 망신당하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저희 러시아군으로 싸우고 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북한 사람이길 좀 바랬는데, 북한 사람이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외교부에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불가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북한 사람이 인터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좀 좋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2024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필 또 내년에 대선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미국도 대선, 러시아도 대선, 우크라이나도 대선. 무슨 2024년에 뭐 다들 뭐 짜고 이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푸틴이 다시 되겠죠, 거의. 근데 푸틴의 그 나이를 봤을 때는 이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건강 상태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연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바이든하고 시진핑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푸틴까지 왔으면 뭐 좀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랬더니 푸틴이 불참했습니다. 안방단속한다고. 네, 요즘 푸틴 뭐 쿠데타도 일어났었고 뭐 자기 건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안방단속한다고 어디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건지 뭐가 아파서 어디 못 나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시진핑 에이펙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올 건데, 이 내용들이 좀 확정돼서 나오면 다음 주 증시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게 원래 적시자나 이런 데 협약으로 따지면 병원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군이요, 원래 이런 국제 협약을 지킨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국제 협약을 지킨 나라면 난민 협약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물과 전기를 끊으면 안 되죠. 근데 물과 전기를 70년째 끊었거든요, 여기서. 5, 60년 동안 끊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알시파 병원까지 이번에 전쟁 나서 점거한 건데, 하마스가 여기가 하마스 기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기지다라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증거로 내비치고 있는 거 뭐냐면, 미국인 한 명이 여기서 살해당했다라는 거, 그다음 그 노트북에 살해된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병원 밑에 지하 벙커에랑 연결되어 있는 그 이동로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솔직한 얘기로 뭐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환자 옮길 때 그럼 뭐 도로에도 옮기겠어요? 전쟁 나 있는데 벙커에서 옮기지? 그리고 막말로 팔레스타인이 하마스의 기지였다. 아니 그 하마스 군인들 왔다 갔다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그거 노트북 내용 다 조작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가 병원이 전쟁으로 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봐. 자, 아니 그럼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기지로 쓰였으면 뭐 어쩔 건데요? 그럼 모든 팔레스타인 병원을 다 공격할 거예요? 난 이 논란을 왜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쳐들어간 거 정당화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계속. 네. 아니 그러면 기지 알시파 병원이 기지면 그럼 하마스 모든 팔레스타인 모든 병원을 다 미사일로 때릴 거냐고요. 지금 알시파 병원에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을 옮겨야 돼. 왜냐하면 지금 연료랑 이런 게 전기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시파 병원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 끊기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 다 죽는데. 근데 그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의 저명한 의학 박사들이나 다 뭐라 그러냐면 저거 옮기다가 다 죽는다 저거.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이집트 병원으로 또 옮겨봐야 또 다 죽는다. 옮겨도 죽고 가만히 남아도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이 점점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왔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그런 민족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이중잣대 때문에 리더십도 완전히 망가졌고 바이든 대통령 사실상 여기서 좀 많이 실패하지 않았나. 내년 대선이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겠습니다. 유가는 7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가자 남부지구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북부 서부만 딱 점령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남부까지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도가 뭔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팔레스타인은 분명히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제법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스라엘은 그냥.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까지만 점령을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치를 한다. 팔레스타인. 그러면 사실 중동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란이 하마스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로 좀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하면 이제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가 가만 안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은 사실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연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중동이 요즘에 대동단계라고 있어요. 원래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거의 짝짝꿍할 기세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우디가 만약에 참전을 하면 이거 유가는 그럼 장담 못해요. 유가는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종목을 좀 미리 이건 공개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국석유 물론 오늘 밀렸어요. 예, 유가 밀렸으니까 밀렸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유가가 거의 상승하기 전 단계까지 거의 왔어요. 전 10,000원 지킨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한국석유라는 회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 실적이 순이익 영업이익 18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400억 원이면 저평가예요. 이 회사는. 제가 다른 종목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한국석유만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실적이 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실적 이슈로만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반면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만 1,300억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1년에 흥구석유는 1년에 지금 올해 합산해봐야 얼마 벌겠어요. 올해 적자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올해 벌어봐야 10억 원인데 이 회사는. 그렇죠? 영업이익 10억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1,300억인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자
시가총액 1,400억에 영업이익 181억이란 말이야. 약 18배 차이 납니다. 18배가 더 좋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하다? 일단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석유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참전을 안 하더라도 한국석유는 반등의 여지가 있고요. 사우디가 뭐 참전하거나 이게 좀 확전되면 당연히 한국석유는 급등하겠죠. 그래서 한국석유는 일단 가치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석유는 약간 중장기 모멘텀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유가 관련주는 올라왔을 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밀렸을 때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글로벌 IB들,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JP 모건 이런 애들이 유가 150달러 간다, 유가 폭등한다 얘기한 뒤로 거기까지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예. 보세요. 지금 유가 지금 73달러까지 하락했어요. 지금 거의. 예.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못해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우디 빈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분이 되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치하려고 하면 명분이 됩니다. 그럼 사우디가 제스처만 취해도 유가 급등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등해야 되거든요. 왜냐? 유가가 급등해야 석유 팔아서 남긴 돈으로 네옴시티 만들죠. 그렇죠? 그럼 사우디가 지금 뭐에 유혹을 받고 있겠어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로 한판 떠 그냥? 한번 떠볼까 한번? 뜨지 않더라도 뜨려고 하는 제스처라도 한번 취해볼까? 라고 하면 유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유혹이 안 들겠냐고요. 사우디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국석유 이거는 시원하게 제가 공개했으니까 여러분은 노란톡에 일단 들어오는 걸로. 예. 한국석유 제가 공개는 했어도 여러분들이 매매 타임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곡물 농산물입니다. 곡물 농산물도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관망세인데 제가 곡물 농산물 아예 섹터를 아예 지워버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최근 곡물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 곡물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면 이거는 단기적 급등이다. 이슈에 이은 테마성 급등이다. 이게 오래 못 간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거 막 또 추격하신 분들 계시는데 진짜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요 최소한 이렇게 잃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달라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좀 춥죠? 좀 안 추우세요, 여러분? 갑자기 저 요즘 좀 추워요. 날씨 좀 네. 춥지 않나요? 네. 갑자기 내내 이게 가을인데 여름 갔다가 가을은 단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 겨울로 바뀌었어요, 지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올해가 엘니뇨가 엄청 심한 해예요. 근데 엘니뇨가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반구 전체적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엘니뇨가 예상보다 좀 덜해요. 엘니뇨가 제가 봤을 때 엘니뇨가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엘니뇨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반구가 약간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 추워지면 뭐가 많다? 난방 수요가 많다. 난방 수요, 천연가스, 오일 수요가 많다. 그럼 천연가스, 오일 수요가 많은 거하고 곡물, 농산물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죠. 질소계 비료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천연가스를 때우려면 질소 소비를 이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질소는 비료에도 쓰이는데 그럼 질소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곡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곡물가 지금 바닥 잡고 있는 과정이다. 요걸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그럼 지금 당장 곡물 농산물 들어가면 됩니까? 뭐 지금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자. 자, 그다음 방산주. 자, 제가 매수 의견 드린 뒤로 드디어 LIG 넥스원이 드디어 뽑았습니다. 근데 뽑았는데 다시 또 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고로 저는 사우디가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이란은 가만히 있더라도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타격하면은 뭘로 하겠습니까? 사우디가 뭐 지상군 들어갈까요? 지상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예. 주로 미사일 쏘겠죠. 사우디의 미사일은 다 어디 거예요? 우리나라 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우디가 미국과 안 쓰거든요 이제. 왜냐면 미국이 꼴보기 싫으니까. 미국하고 사이 안 좋았으니까 한동안. 근데 그러면서 사우디가 어디 나라 걸 막 우리나라 거 형궁, 청궁 이런 미사일 많이 샀단 말이에요. 미사일 유도 장치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LIG 넥슨입니다. 현무랑 이런 것도 만드는 현무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요거 LIG 넥슨 자 사우디가 잘하면 이거 미사일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사우디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토 규격하고도 맞고 미국하고 호환도 되고 미국 무기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거를 상당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슨이 탑픽이다. 바꿨어요 탑픽을. 그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LIG 넥슨 6% 급등한 날 이날 요 얘기가 나와서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하나이로스페이스 막 다 있는데 저는 LIG 넥슨도 무게 중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랑 풍산 다 매도하고 지금 LIG 넥슨 지금 갈아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있고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빠르게 나머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다시 전쟁에 힘쓰여가지고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우크라이나 제거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주 이거 자 여러분 유가 떨어지면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주 별로 안 돼요. 근데 오로지 지금 전기, 전력, 배전, 전압기 이 시설만 잘 되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정도만 상승에 주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수익 실현 다 완료했다라는 거. 근데 제가 효성중공업을 재도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효성중공업 재도전은 효성중공업 저희가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사실 많이 냈는데 효성중공업으로 재도전을 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가 이때였어요. 19만 원일 때인데 고민을 한 이틀 하는 순간 급등 나와버렸어요 또. 그래서 이게 돌파하면 안 되는데 근데 돌파해버렸네요 거의. 자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는데 한 번이라도 눌러주면 우리는 효성중공업 다시 한번 보는데 여러분 실적 보십시오. 효성중공업 자 실적 보십시오. 자 전년 2022년 1,400억 실적이거든요. 영업이익 올해 얼마? 3,100억 2배 이상 났죠. 천지개벽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00억인데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오 이렇게 싸죠,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자 시가총액 3조 원짜리인데 자 실적은 2,700억. 자 2,700억 영업이익 내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3조 원이에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많은 효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돼요.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딱 정해졌죠. 요것도 포인트 한번 내가 잡아드릴게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재에너지 관련주. 자, 일단 2주 전 매수 얘기 드렸는데 좀 올랐어요. 근데 다시 쫙 밀렸는데 그래도 한번 신재에너지 관련주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 수혜주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좋으면 신재에너지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리스크는 염두하고 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유가 관련주 한국석유는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효성중공업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이슈로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이었죠.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했습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상장 첫날 60%나 되는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2차 전지 보유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에코프로머티 신규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2차 전지를 끝까지 희망을 놓고 계시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분 여러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고집이 다른 거 했었으면은 정말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했죠. 여러분, 에코프로 머티인데 이게 머티리얼즈를 줄인 거예요. 머티로.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러분 오늘 하루 개인이요 2,380억을 샀어요. 오늘 하루에 개인 2,380억.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팔았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1,280억 팔았고요. 기관이 1,124억 팔았어요. 자, 그럼 오늘 하루에 어땠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참고로 어디에 상장돼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 전기전자에 상장돼 있죠. 전기전자, 에코프로 머티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피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1,200억을 팔았다. 한마디로 에코프로 머티에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제외하면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예요, 여러분. 기관도 여기 절반을 그냥 여기다 판 거예요. 오늘 매도한 거 중에. 아니 좋으면 얘네들이 왜 팔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상단에서 오늘 동시호가에서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 여러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등락률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8% 올랐잖아요. 58%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규 상장주 200%가 허다해요. 상장 당일 200%가 허다합니다. 못해도 좀 100은 가요. 100%는 가요. 근데 꼴랑 58% 간 게 이게 뭐가 많이 간 거야 이게. 여러분. 동시호가에 거의 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에서는 오늘 물론 시초가에서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오늘 왜 덤볐냐면 시초가에서 동시호가에 별로 안 올랐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대비 막 2배, 3배 갔어야 되는데 안 올랐네. 그래서 시초가에 우르르 들어간 거예요 다. 예. 그 시초가에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그래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보고 더 들어가보고 하다 보니까 좀 오른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외국인 기관은 우장차 팔았죠. 예. 그냥 자꾸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참 좋은데 일단 오늘 양봉이니까 수익 난 사람 좀 있을 겁니다. 잠깐만 에코프로 머티가 여러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여러분?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뭐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하이스케일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전구체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인 전구체를 원래 이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거고요. 이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게 에코프로 BM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 에코프로를 그럼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 지주회사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구체예요. 그 전구체를 누가 해요? 에코프로 머티 자회사는 에코프로 머티가 있고 이게 비상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상장됐어요. 그럼 에코프로는 지금 뭐가 남아요? 하는 게? 에코프로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네,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속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껍데기밖에 없을 거니까 이제 매도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끝까지 버티고 있냐고 이거를. 참 이런 고집은 또 어디서 나는지 참. 아니 이걸 더 사고 있어 심지어 또. 아니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제 원래 이 전구체 사업이 에코프로의 제일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예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아예 에코프로 머티로. 그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폐배터리까지도 리사이클링까지도 다 해버리면 이제 에코프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주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이거 그냥 이차전 보지 말자. 제발 부탁인데 좀 하지 말자라는 건 좀 하지 말자. 자 보세요. 자, 전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이번 주에 좀 올랐어요. 왜 올랐는 줄 아세요? 이거 테슬라가 나 가격 인상할 거야 했어요. 네. 아니, 무슨 가격 인상이에요? 지금 가격 인상은 팔릴 것 같습니까? 테슬라가 절대 안 팔리지. 팔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좀 올랐는데 이때 우와 하고 정신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테슬라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야 테슬라 가격 인상하면 팔릴까?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니까 또 급락했죠 또.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목요일 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되느냐? 자 에코프로 머티 이후에 2차전지. 자 2차전지는 지금 전기차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전기차 한번 타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벤츠 EQ 라인을 한번 타봤는데 전체적으로 롤이 너무 심해요. 이거 진짜 좀만 민감하신 분이 좀 약간 멀미 좀 하시고 민감하신 분이 타잖아요. 네. 운전하면서도 멀미 나요. 네.
이거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가 좀 전기차를 못 만드는 것도 있어. 벤츠 제가 그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벤츠 디스하는 거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벤츠는 전기차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이게 중국의 길리가 벤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중국틱해져요 벤츠가. 이게 중국처럼 약간 화려하고 약간 내부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 안에 내용은 별거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이 차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벤츠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의 롤이 좀 심하다. 그리고 전기차 공차 중량이 너무 무거워요. 2.5톤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고 날 때요. 전기차랑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랑 사고 나잖아요. 진짜 거의 쿠킹홀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 우리나라 차들 중에 좀 소형차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부딪히면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진짜. 전기차 공차 중량이 너무 무거워요. 그럼 단지 교통사고만 문제인가요? 주차장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여러 대가 이제 대세가 전기차가 돼가지고 10대 중 5대가 전기차면 주차 타고 다 무너져요, 이제. 그 중장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나려면 공차 중량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 중량을 무게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무겁거든요. 배터리가. 여러분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저기 캠핑용 배터리 뭐 이런 거 큰 거 있죠. 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그걸 밑에 차에다 쭉 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꾸 차량 경량화 소재들이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차량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플라스틱, 물론 올 카본으로 도배하면 가볍습니다. 올 카본으로 도배하면 차가 한 20억 나올 거예요, 한 대당. 예, 엄청 비쌀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럼 올 카본이면 좋죠. 근데 이 올 카본으로 뭐 어떻게 우주선도 아니고 여러분 그 카본은요 우주선 만들 때 써요. 우주선 만들 때. 네. 근데 자 글로벌 판매량이 현재 둔화되고 있다. 지금 지난주에 LG 에너지솔루션 신규 공장 철회했죠. 터키에 신규 공장 철회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가격 인상으로 이익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 좋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차량 경량 관련주로 접근해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에 얘기 드렸던 바로 이 부분 리바이벌입니다. 이 부분 다시 오늘 이 하나 가지고 이슈 2개를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날먹이라고 하죠. 날먹였습니다. 요거 그냥 똑같이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차량 경량 관련주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 노란테미스 오픈 채팅방에 아까 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미 다 이 종목 확인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버티신 분들은 제가 이 차인지 디스하니까 안 좋아서 기분 안 좋아서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갈아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얘기 드린다니까요. 갈아탈 수 있는 종목을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보다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경량화 위주로 한번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앞에 설명해드렸던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